생각보다 잘 쳐. 뭐 운동선수 할 생각은 없었었어, 예전에? 나 좀 잘하죠? 잘해. 이상하다. 선수하지 그랬어. 아니, 왜 이렇게 잘 되지? 자, 오케이. 좋았어. 오, 자. 잘못 갔어, 이거- 나도. 내가 여기 소나무에 부딪히는 한이 있더라도 받았어야지, 내가. 1대1. 그러다 손 다쳐요. 그래도 받으려고 그런 거지. 아니, 무리하지 말라고요. 2대1. 아, 진짜? 내가 못 받은 거야. 손가락 아파요? 손가락이 아프다니. 난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자,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잘했어. 에이. 야. 내가 더 날랐어야 됐어. 7대7. 9대9. 9대9야? 9대7에서 9대9야? 9대9? 맞아. 9대9. 승분 됐어. 어우. 이거 누가 이긴 것 같아? 미. 이거 누가 이긴 그러니까 누가 이긴 내가 거야? 졌구나. 내가 잘못한 거네요. 중체 떨어졌잖아요. 아니야, 이게 선이 잘못돼서 내가 잘못한 거야. 비스듬히 됐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지? 이동을 좀 바꿔 신으면 안 돼요? 바꿔 신어. 한짝을? 너무 큰가? 아이, 신어봐. 신발처럼. 어때? 더 나. 더 나아? 그럼 나 이걸 신어야 되는 거지? 이거 신고 하지 뭐. 스쿼드 변치 않고, 마음도 변치 않고, 우정도 변치 않는 그 한결같은 사람이죠. 저의 영원한 콤비, 김용만. 네. 김용만. 네. 아이고. 축하합니다. 네. 무슨 말씀을요. 예, 고맙습니다. 예. 뭐 오늘 이제 라운딩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추억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의 그 추억은 진짜 많은데 오늘 그런 기분으로 좀 프리한 아메리칸식 그 골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좀 암울했던 시기일 수도 있고 큰 위안이 됐던 게 골프였는데 오늘 오랜만에 친다니까 좀 그런 기분이 좀 느껴져서 좋은 추억 여행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평생 함께 하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겪어가겠지만 서로의 곁에 함께 있어주자. About love, 달콤한 About love. 저 돌아오고 나니까 확 덥네. 자. 근데 너 티샷 어. 되게 잘 맞았어. 그리고 벙커도 잘 맞았어. 근데 왜 그랬지? 퍼터를 생각해봐, 네가. 뻣뻣했어. 자꾸 뒤에서. 네 사람 자체가 퀄리티잖아. 이게 무슨 퀄리티? 이제 아까도 살짝 형 갔을 때 얘기했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 우리 데뷔 초기지. 1년에 한 번씩은 날 잡아서 서로에게 섭섭한 것들 얘기하고 그렇지. 그런 게 있었잖아. 근데 그때는 뭐 왜 나한테 이런 얘기하지? 막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섭섭하다 해서 뭐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했던 얘기는 너는 왜 프로답지 못하게 뭐라 그랬지? 풀어잡지 못한 행동을 하느냐? 왜 이렇게 흘리냐? 너가 웃길 건데 왜 이렇게 여기저기 주고 왜 흘리냐? 딱 잡아야지 네 거로. 근데 그때 들을 당시는 이게 뭐야 그랬는데 나중 되니까 그 말들이 뭔지 알겠어. 난 골프 치고 못 치고를 떠나서 같이 골프 잘 잡았던 용만이랑 치고 싶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이렇게 약간 뭉클함을 좀 느꼈어. 너무 잘 쳤어. 잘 쳤어 형님. 잘 쳤어. 북진이 형. 아유, 용만이 형. 자, 오키도키. 동네 박내 쇼.
아유. 자, 김용만 씨가 이제 라운딩을 했어요. 아,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어. 행복했어. 골프가 나오면 원래 상대가 잘 안 맞고 자기가 잘 맞으면 기분 좋잖아요. 자기가 잘 맞든지 상대가 안 맞을 때가 아주 쾌감이 올라가는데 오늘은 잘 맞으면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 네. 아, 저도 그랬어요. 국진이 좀 잘 맞으면 기분 좋고. 아, 역시 이래서 김국진이라는 골프의 대명사가 됐구나 하는 샷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참 많이 배웠고, 제가 사실은 한 2년 전까지 치다가 이제 안 쳤는데 많이 머물러 있던 것들, 잠재되어 있던 것들을 좀 깨워줘가지고 다시 좀 이렇게 골프를 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제가 그동안 쳤던 스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해줘도 잘 안 들었거든. 근데 국진이 형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알겠고, 그래도 이제 같은 스승 밑에서 처음 배워서 그런지 맥락은 같거든.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오늘 크게 하나 깨우친 게 있어요. 이렇게 치고 싶을 때 몸을 턴을 해라. 아주 포인트야. 그거는 굉장히 제가 잘 써먹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정말 오실 분들이 많을 텐데 불러줘서 참 고마워요. 개인적으로 국진이 형이 그래도 나는 여기가 김국진 TV라는 그 채널을 하면서 골프와 사람, 약간 우리의 골프 인생하고도 같고 그래서 오늘 사실 김용만 씨가 스케줄을 빼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맙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김용만 씨. 고맙습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옛날 감성을 느끼면서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를 만나서 다시 옛날에 동네에서 노는 것 같은 느낌. 충분히 친한 사람하고 이렇게 치니까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진짜 볼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예, 오랜만에 보는구나. 같이 공 치면서 이 친구랑 또 이 얘기 저 얘기 또 간만에 하는구나. 또 이렇게 공 치면서 이렇게 또 한 번 만나는 거죠. 아, 영만이는 그 평소에 나를 너무 존경해요. 근데 저 또한 김용만 씨를 존중하고 존경하죠. 우리는 존중하고 존경한다니까 좀 이상한데 우리는 굉장히 서로 존중하는 관계죠. 네, 동생이지만 존중하는 동생, 형이지만 그래도 존중하는 형. 나이 들수록 왜 친구가 하나둘 사라지는 걸까? 요즘 모임에 가면 여러 가지 건배사가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 한동안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에서 4 밀만 앓고 사자가 유행하더니 장수가 축복인가 저주인가? 에 대한 인식이 번지자 이 건배사도 시들해졌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인생에 대한 성찰이 대두하자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즐길 걸, 좀 더 베풀 걸 이라는 걸걸걸이 등장했다. 이 밖에도 변치 말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자는 변사또, 무척이나 화려했던 과거를 위하여라는 무학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 나이야 가거라 라는 나이야 가라, 당당하고 신나게 멋지게 져주며 살자는 당신 멋져 등등 수많은 건배사가 명멸했다. 잘 아는 후배가 빠삐따를 아십니까? 라고 물었다. 나는 처음 듣는 소리라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다. 후배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최근에 유행하는 건배사로서 빠삐따는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따지지 말자는 뜻이란다. 나는 이 수많은 건배사 중에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따지지 말자는 뜻의 빠삐따가 제일 마음에 든다. 빠삐따라는 뜻을 자세히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60대에 들어선 우리 또래에게 꼭 필요하고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나 지키는 것은 쉽지 않다. 모임에도 빠지게 되고 노력해도 쉽게 삐지게 되고 따지지 말아야 한다면서도 따지게 된다. 빠삐따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다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빠삐따를 통해서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돈보다는 친척, 친구, 지인 주위 분들과의 만남과 대화로 어울림이 잦아야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닿는 데까지 몸과 마음을 추스려야겠다. 먼저 빠지지 말자를 보자. 노년을 잘 보내려면 건강, 돈, 취미생활, 화목한 가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친구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친구 없는 노년은 삭막하기 그지없다. 인생의 의미 자체가 없을 정도다. 노년에 있어 친구는 인생의 윤활유로 반려자만큼이나 중요하다. 괴테와 셰익스피어를 비롯하여 많은 선현들이 노년에 있어서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하나둘 사라진다. 왜 친구가 사라질까? 당연히 사별이든지 지리적 격리든지 어쩔 수 없는 이유도 있지만 모임에 빠지는 것도 큰 요인이다. 늙음하게 새로 친구를 사귀는 것은 무척 힘들다.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자주 만나야 한다. 그런데 다른 약속이 있다든지 몸이 아프든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지만 귀찮아서 모임에 안 나가면 문제가 커진다. 그런 사람은 그때부터 늙기 시작한다. 동문회, 등산이나 바둑, 골프, 운동, 식사 모임 등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나누고 우정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과하지 않은 술자리도 종종 필요하다. 만약 이 세상을 하직할 때 한두 명의 친구도 문상을 오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인생을 헛산 셈이다. 다음은 삐지지 말자다. 옛말에 노인이 되면 어린애가 된다는 말이 있다. 천진무구해진다는 좋은 뜻도 있으나 노인이 되면 어린아이와 같이 잘 삐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스로는 성격이 대범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잘 삐지는 것을 느낀다. 신체적 노화는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정신세계는 젊음을 유지하고 있다고 자부하는데도 그런데 성격이 조금씩 변하는 것이 감지된다. 친구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고 집에 와서도 쉽게 잊히지 않는다. 아내와도 사소한 일로 토닥거린다.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오래간다. 나 자신이 점점 웅졸해지는 것 같고 이런 나를 보고 밴댕이 속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따지지 말자다. 노년이 되면 잘 삐지고 따지기 시작하다 보면 급기야 언성이 높아진다. 이것이 화근이다. 언성을 높이면 결국 친구 하나를 잃고 만다. 다시 안 만나면 되지. 내가 너한테 무슨 신세질 있냐? 하며 속상해한다. 친구와 대화할 때는 되도록 그의 의견에 토를 달지 않는다. 그리고 내 말에 친구가 이견을 피력할 때도 가급적 입을 다문다. 크게 논쟁을 하지 않는다. 그저 허워하며 웃어넘긴다. 되도록 소랑설레를 피하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이 나를 얕잡아 보지는 않는다. 모임에는 되도록 빠지지 말고 남과 따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된다. 하지만 자꾸 삐지는 병은 어떻게 치유할까? 이젠 나만의 묘책이 필요하다.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려면 독서가 최고다. 나이가 들면 문장력이나 기억력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진다. 하지만 독서를 통해 생각의 수준은 끌어올릴 수 있다. 독서가 가장 필요한 나이는 직장과 사회를 떠나 가정으로 돌아가는 60대 이후다. 마음의 여유도 시간 여유도 많기 때문이다. 이때 독서를 통해 사회에 관한 관심을 놓치지 않으면 80에서 90대까지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보람있게 살 수 있다. 또한 육체적 건강을 위해선 자기 몸에 맞는 한두 가지의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거의 매일 1시간 이상씩 규칙적으로 걷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 60대가 되면 인생의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땐 평균 수명이 70에서 80년이었을 때 얘기다. 하지만 90에서 100세 시대인 요즘은 60대가 돼야 철이 드는 듯하다. 50대까지의 삶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리기에 십상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참된 인생을 맛보며 살 수 있는 시점은 60대부터다. 앞으로 30년이나 남은 세월이 기다리고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엔 행복이 머문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야 행복하다.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나이 들수록 좋은 친구 사귀는 법. 우리가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친구가 몇 명 정도 있어야 할까요? 나이 들수록 친구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져서 나는 왜 친한 친구가 없는 걸까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인생을 사는데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는 5명이 필요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교류하는 친구는 15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혼자이기보다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누구와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따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5명을 사귀는 게 쉽던가요? 저는 아직 5명을 채우지 못했어요. 취미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15명을 나열하는 것도 어렵고요. 인생은 좋은 친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성별, 국적, 학력, 직업은 관계없습니다. 독서를 열심히 하는 친구,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며 공감해주는 친구, 전문 분야 지식이 많고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친구,
즐겁게 운동하면서 함께하기를 권장해주는 친구, 늘 무언가에 도전하고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친구,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모임을 기획하고 사람을 잘 모으는 친구, 세상을 이롭게 하는 나눔을 실천하는 친구, 무엇이든 내가 배울 점이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친구 사귐의 축복이 아닐까요? 한 달에 한 번 나의 친구 관계를 점검해보면 나와 그들이 어떻게 관계 맺고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 곁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 나의 현재와 미래가 보입니다.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저장된 수백, 수천 개의 전화번호 중에 진정한 내 친구는 몇 명인지 점검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일수록 두려움이 커서 사람에게 잘 다가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귀는 즐거움과 별개로 걱정이 큰 것이지요. 서로 잘 안 맞으면 어떡하나? 실수하면 어떡하나? 감정 소모를 많이 하게 되는 건 아닐까? 상처받고 싶지 않은데 걱정하다 보면 사람 사귀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연결되고 싶은 욕구가 강할수록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데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저평가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걱정부터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죠. 영국 에든버러대 시어러 길 교수가 관계 맺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해 연구한 결과에서도 드러납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낮은 반면 자신에게 엄격해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타인에게 사랑받을 확률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높았다는 겁니다. 관계 맺기 싫은 게 아니라 두려워서 다가가지 못하는 거지요. 나에게 관대해지는 자기 연민, 자기 자비를 실천하며 나와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이 타인과도 잘 지냅니다. 이제는 서로를 성장시키는 친구 맺기,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지혜로운 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새롭고 다양한 관계를 맺는 것은 나의 미래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흔히 인맥을 쌓는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인맥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네트워크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주체가 되는 네트워크 형성이 아니에요. 서로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해요. 내가 먼저 어떤 형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먼저 다가갈 때 좋은 인맥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왜 나이 들수록 시간 빠르다고 느끼는 걸까? 나이 들수록 시간 빠르다고 느끼는 과학적 이유는 뭘까? 한 해가 저물 때면 올해는 왜 이렇게 1년이 빨리 지나갔지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은 더 짙어지는데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도파민 분비량이 줄어서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쾌감을 느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도파민 분비가 줄어든다. 도파민 분비량에 따라 뇌의 신경회로가 자극돼 기억의 강도가 정해진다. 도파민 분비가 줄면 기억의 강도가 약해져서 지나간 일에 대한 기억이 흐릿해진다. 한 해를 되돌아봤을 때 지난 일에 대한 기억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게 느껴질 수 있다. 도파민이 증가할 수 있도록 쾌감을 느끼는 스포츠를 즐긴다거나 친구를 만난다거나 음악 활동을 하는 등의 왕성한 활동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신체의 노화이다. 신체가 노화하면 뇌가 인지하는 이미지 양이 줄어든다. 우리는 눈을 통해 사물을 보고 뇌를 통해 그 시각 이미지를 받아들인다. 그런데 세월이 흐를수록 뇌 신경망이 둔해져 이미지를 점점 느리게 인지한다. 이로 인해 머리에 각인되는 이미지가 적다. 한 것도 없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버린 느낌을 받게 된다. 신체의 급격한 노화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는 반복되는 일상이다. 반복되는 일상도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나이 들수록 새로운 경험은 줄고 익숙함이 늘어나는데 뇌는 흥미롭거나 충격적인 일은 오래 기억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것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머릿속에 인상 깊게 남는 일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린 것처럼 느껴진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멀리 여행을 한다거나 평소에 잘 못 보는 친구를 만나서 즐거움을 나누는 게 큰 도움이 된다. 네 번째는 기억의 단순화이다. 나이가 들수록 개별적인 기억이 하나의 기억으로 뭉뚱그려지며 시간이 더 빨리 흐른다고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경험한 것 하나하나를 개별적인 기억으로 받아들이던 어린 시절과 달리 일, 집 등 하나의 큰 기억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개별적인 기억이 뭉쳐 기억이 단순해질수록 하는 일 없이 시간이 지났다는 느낌이 들게 된다. 기억의 단순화를 해결하려면
새로운 스포츠, 새로운 취미, 새로운 친구, 새로운 이성을 만나 복잡 단안하게 사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래서 도파민 분비를 자극해야 한다.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면서 다양한 이미지를 뇌에 담으면 시간을 좀 더 길게 느낄 수 있다. 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게 어렵다면 친구, 연인, 가족 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추천한다. 친숙한 관계에서 느끼는 행복은 도파민 분비를 높인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좋았던 기억을 자세하게 떠올리거나 이루지 못한 계획을 실천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면 나이 들수록 친구와 멀어지는 순간은 어떤 순간들이 있을까? 언제부터인가 친구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음을 깨닫는다. 다툰 것도 아니고 딱히 기분 상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와 점점 멀어지는 순간이 느껴진다. 첫 번째는 중요한 일에 허덕일 때이다. 철없이 놀던 시절과 달리 코앞에 닥친 일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나이가 되면 친구와의 만남은 자연스레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 즐겁게 웃고 떠드는 것도 좋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는 만남이 부담스러워 약속 자체를 기약 없이 미루기도 한다. 흔한 어른들의 말로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라는 말이 절실하게 와닿는다고 할까? 당장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만날 수 있는 친구와의 관계는 잠시 미뤄두게 된다. 두 번째는 서로 소홀해지는 게 느껴질 때이다. 아무리 막역한 사이라도 해도 서로 간 상호작용이 있어야 그 사이가 원만하게 이어진다. 나는 그 친구에게 친구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만큼 친구가 나를 신경 쓰지 않을 때, 그래서 서운한 감정이 점점 커져서 관계도 조금씩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특히 함께 친하게 지내는 그룹에서 나에게만 관심이 없고 챙겨주는 것도 없다면 나에게만 소홀한 것 같아 그 친구와의 사이가 서먹서먹해진다. 세 번째는 비슷했던 취향이나 관심사가 달라질 때이다. 꽤나 오랫동안 취향이나 관심사가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경우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서로 다른 대학교로 진학을 하거나 직장도 전혀 다른 계열로 다니게 되면 어쩔 수 없나 보다. 서로에게 생긴 공백만큼 관심사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자기 할 말만 하다가 끝나기도 하고 때로는 영혼 없는 리액션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 할 때도 많다. 그렇게 친했던 친구와의 만남이 조금씩 불편해지기도 한다. 나이 들수록 친구 없어진다. 그러면 진짜 친구 판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코로나 거리두기가 3년째로 접어들면서 소원해진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늘었다. 관계심리학 전문가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건 당연하다며 이 같은 고민이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관계심리학 전문가 박상미 한양대 일반대학원 협동과정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모두가 내가 문제인가라는 고민을 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 이 관계가 더 좁아지면서 더 우울감에 빠지고 자기 반성들을 많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친구 관계에서도 보면 40대를 넘어서도 결혼한 친구, 안 한 친구, 또 갔다 온 친구, 또 갔다 와서 새로 간 친구, 그리고 자식이 있는 친구, 없는 친구, 또 자식을 잃은 친구 등 경제적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지역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환경이 주는 이유가 크다며 나의 문제도 너의 문제도 아닌 경우가 참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마다 친구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짜 친구에 대한 기준도 내려줬다. 박 교수는 심리학에서도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하는데 논어와 명심보감에서 이 답을 많이 찾았다며 논어와 명심보감에서 말하는 좋은 친구 판별법 12가지와 박 교수가 현대 인간관계에 맞춰 추가한 3가지 질문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나부터 이런 사람인지 서로에게 좋은 친구인지 점검해보라고 했다. 논어와 명심보감에서 제시한 좋은 친구 판별법은 내 친구는 착한가? 내 친구는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가? 내 친구는 좋은 사람들을 사귀고 있는가? 내 친구는 상대의 마음에 공감해주는가? 내 친구는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적극적인가? 내 친구는 오래 사귀어도 변함없이 상대를 존중해주는가? 내 친구는 내 말을 잘 경청해주는가? 내 친구는 선을 잘 지키는가? 내 친구는 정직한가? 내 친구는 거짓말을 안 하고 겉과 속이 같은가? 내 친구는 절제를 잘하는가? 내 친구는 칭찬을 잘하는가? 이다. 박 교수는 공자는 충고를 가리지 않고 자주 하는 친구를 멀리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며 충고는 선을 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기에 박 교수는 내 친구는 축하를 잘해주는가? 내 친구는 긍정적 생각을 하는가?
내 친구는 용건과 부탁 없이도 연락하는가? 이 세 가지 기준을 추가했다. 그는 나이 들수록 축하에 인색하고 친구의 자녀 교육, 가정, 경제 등의 상황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다. 사실 가장 멀리해야 될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는 친구라고 말했다. 이어 항상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을 선택하는 친구는 멀리하라고 했다. 또 박 교수는 정말 중요하다는 기준으로 용건 없이도 서로 안부를 묻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연락을 잘하는 사이인지 점검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친구도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지 한번 평가해보면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거는 너가 잘못했어, 고쳐야 해 라는 말보다 너가 이렇게 되길 소망해 라고 말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말인데 친구나 가족의 말 때문에 정말 큰 상처를 받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사회생활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이 한 문장만 기억해도 관계가 회복될 거다. 생각을 말하지 말고 소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가령 너 그거 하지 마가 아니라 그 말 속의 소망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박 교수는 내가 이 말 하고 싶은 이유에 소망이 뭐가 있지 생각해보면 나는 내가 사람들한테 미움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인정받았으면 좋겠어. 이게 소망이다. 그 소망을 직접 바로 말하는 것이라며 우리 뇌는 6초면 생각해낼 수 있다고 조언했다. 끝으로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336법, 일명 나무심기요법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친한 친구일수록 거리를 잘 지켜야 한다며 갈등이 생길 것 같으면 3분 동안 3m 멀어져라고 했다. 이어 나무도 3m 이상 뛰어서 심으면 산불이 나서 다음 때 타 죽는 걸 면할 수 있다고 한다며 잠깐 화장실 가거나 신발 신고 아파트 한 바퀴 돌면 좋다고 당부했다.